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블랙아담의 최초 반응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초 시사회에서 나온 SNS 반응은 호평일색은 아니었는데요. 재밌게 볼만한 블록버스터라는 평도 있지만 서사와 악당이 별로라는 평들이 은근히 꽤 보입니다. 아무래도 블랙아담과 싸우는 히어로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사박에 대한 빌드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박은 지난 예고편 분석 영상에서 어느 정도 소개해드린 바 이번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가 빼먹었을 것 같은 설정들을 조금 더 파헤쳐보겠습니다. 1940년 플래시 코믹스 1호에서 데뷔한 호크맨은 훗날 여러 날개 달린 히어로 캐릭터 유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번째 금속이라는 가상의 금속으로 만든 날개와 벨트 등 강화된 무기로 신체가 강화되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N번째 금속은 DC판 아다만티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가상의 아이템으로 호크맨과 함께 1940년에 등장했는데요. 이 금속은 중력에 반해서 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물리적, 마법적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치유하고 강화해줍니다. 호크맨의 매력은 격렬하게 싸우는 마초, 탱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호크맨이 유명한 건 바로 그 복잡한 기원 때문입니다. 호크맨은 데뷔 때부터 환생이라는 소재로 기원이 나왔고 외계 경찰이라는 소재가 나오면서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람세스 2세 시절의 왕자 쿠프가 마이티 아담, 나부와 같이 고대 이집트에 추락한 외계 행성 사나가의 우주선에서 N번째 금속을 발견하고 무기로 만들지만 이로 인해 계속 환생하는 저주 겸 능력을 받게 되어서 고대 이집트로부터 지구의 각 시간대별로 환생했음은 물론 크립톤, 사나가, 란 등의 외계 행성에서도 환생해서 호크맨과 유사한 히어로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DCU 호크맨은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나가 행성은 맨 오브 스틸의 공식 코믹스에서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 원작의 호크맨과 블랙아담의 혐과는 영화의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원작에선 마이티 아담이 쿠프를 지키는 동안 그의 고향 칸다크가 공격을 당해서 가족을 잃었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마이티 아담은 바로 타락하지 않고 따로 쿠프 탓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는 독재자가 되고 현대에 풀려나자 호크맨으로 환생한 쿠프를 만나게 됩니다. 블랙아담은 다른 소사이어티 멤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호크맨의 말만큼은 들으려고 했고 호크맨을 가장 위험한 상대로 평가했습니다. 호크맨도 쿠프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유독 블랙아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블랙아담이 점차 호크맨과 소사이어티의 정의관에 불만을 품고 강력한 정의를 주장하자 둘은 관계가 틀어지고 블랙아담도 점점 호크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봉 전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영화판 쿠프는 블랙아담이 노예이던 시절에 그를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영화에서는 영화판에서도 팀의 리더인 호크맨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쿠프 배우도 엘디스 호지가 맡았다고 합니다. 과연 원작의 호크맨과 블랙아담의 관계가 영화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톰 스매셔 알버트 로스스틴에는 배우 노아 센티네오가 캐스팅됐습니다. 아톰 스매셔는 분자 구조를 조정하는 능력을 가져서 크기를 키울 수 있고 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DC 코믹스의 대표 크기 조작 능력자는 2대 아톰 레이 팔머입니다만 아톰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즉 1대 아톰은 1940년에 올 아메리칸 코믹스 19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대 아톰은 그러나 크기 능력과 상관없이 맨주먹으로 활동하는 자경단이었는데요. 그러다 에너지 흡수 능력을 가진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악당과 만나면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이클로트론이 회개하여 스스로를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자 큰 인상을 받은 아톰은 사이클로트론의 딸 테리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다 테리가 아들 알버트 로스스틴을 낳자 1대 아톰은 알버트를 대자로 삼습니다. 알버트 로스스틴은 할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정작 크기 조작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알버트는 처음에 히어로들로부터 믿음직하지만 다소 우유부단한 신입으로 여겨졌는데요. 소사이어티의 멤버가 되자 1대 아톰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면서 오버하는 착한 친구 컨셉까지 얻게 됩니다. 처음에 블랙아담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합류했을 때 아톰 스매셔는 블랙아담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한 자신을 블랙아담이 이해해주면서 금세 둘은 친해지고 같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아담이 현대의 칸다크를 독재자로부터 해방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럼에도 블랙아담은 그를 친구로서 아꼈습니다. 아톰 스매셔가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블랙아담은 다 제쳐두고 아톰 스매셔에게 달려가서 칸다크와 자신에게 그가 필요하다면서 그를 번개로 소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JSA는 더 이상 아톰 스매셔를 그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미국으로 같이 떠납니다. 이런 현관 비슷한 관계는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블랙아담과 아톰 스매셔의 관계가 소사이어티 팀에 어떤 다이나믹을 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배우 퀸테사 스윈델은 사이클론 맥신 훈켈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사이클론의 기원도 참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스러운데요. 1939년 6월 올 아메리칸 코믹스 3호에 마 훈켈이라는 한 이웃집 할머니가 데뷔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태생이 개그 캐릭터인데요. 하도 슈퍼히어로물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남장 히어로 레드 토네이도가 됩니다. 그녀는 비록 원더우먼보다 앞서 등장한 여성 히어로이지만 개그 캐릭터적인 측면이 훨씬 강했고 결국 현대 연재에서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기지를 관리해주는 일종의 집사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손녀가 맥신 훈켈인데요. 그녀의 능력은 공기와 대류를 조작하고 조정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또 2대 레드 토네이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DC에서 일반적으로 유명한 레드 토네이도는 1대인 마 훈켈보다는 2대 레드 토네이도인데 2대 레드 토네이도는 T.O. 모로우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로봇입니다. 사실상 원조 비전, 저스티스 리그판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로봇을 만든 T.O. 모로우가 마 훈켈의 손녀 맥신을 어렸을 때 납치한 적이 있는데 그녀에게 이때 나노로봇을 주입했고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로봇들이 능력을 주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녀는 오제 마법사를 좋아하고 밝고 쾌활한 성격이며 하버드 출신의 인재이지만 정작 너무 수다쟁이 타입이라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이로 인해 비정형 우울증도 갖고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JSA에서는 특히 팬걸의 이미지가 연재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전대 제임스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넌이 무려 모션 캡처까지 하면서 DC의 원조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페이트, 켄트 넬슨을 열어냈습니다. 닥터 페이트는 1940년 몰펀 코믹스의 55호에서 데뷔한 DC의 대표 마법계 히어로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로드 오브 오더, 나부는 우주적인 존재로 고대 이집트 사제로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요원을 선택해서 로드 오브 카오스와 싸우기로 하는데요. 이때 그 요원에게 다양한 마법 지식과 무기들을 주는데 이 선택을 받으면 닥터 페이트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헬멧 오브 페이트는 DC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아이템 중에 하나로 다양한 마법 지식과 환경 조종, 치유력, 힘, 비행 등을 가능케 하면서 닥터 페이트를 신처럼 강한 마법사로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나부가 N번째 금속으로 이 헬멧을 만들었다는 설정인데 2015년 연재에선 이집트 신 오시리스가 토트와 함께 나부를 여기다 가두었다는 설정이 나오기도 했죠. 다만 이 헬멧 자체는 완전히 무적은 아니어서 그에 걸맞게 강력한 존재에 의해 손상이 되기도 하며 손상시키거나 빼앗을 경우에 닥터 페이트를 약화시키거나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뮬렛은 사실 아누비스가 만든 것으로 망자를 소환하고 정신공격을 막아주며 클럭 오브 데스티니는 마법과 물리공격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닥터 페이트로 선택을 받으면 이 무기들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이때 타워 오브 페이트라는 기지도 갖게 됩니다. 이곳은 지구의 마법과 여러 현실들의 중심지가 되는 강력한 마법 장소인데요. 이곳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자료들은 물론 방대한 마법 지식이 있으며 스스로 방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켄트 넬슨은 고고학자 아버지와 같이 나부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함정에 의해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요. 봉인이 풀린 나부는 켄트 넬슨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훈련시켜주고 키워주면서 최초의 인간 닥터 페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나부가 일부러 켄트 넬슨을 자신의 요원으로 만들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함정 때문인 척을 했다는 설정이 나오기도 했죠. 점점 나부도 로드 오브 카오스와의 전쟁에서 잔인해지는 닥터 페이트들을 장기말처럼 쓰는 것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켄트 넬슨의 아내 인자 넬슨도 훗날 닥터 페이트가 되기는 합니다.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스몰빌을 시작으로 여러 DC 드라마에서 나왔으나 영화로는 블랙 아담이 처음입니다. 2020년 5월에는 워너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단독 영화를 고려 중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현재 워너 디스커버리 체제 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영화 블랙 아담의 흥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영화 블랙 아담은 성공해서 영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부디 잘 나와주길 바랍니다.